이재혁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35세의 나이에 성공한 금융그룹 즈유스의 CEO,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 사회적 명예와 지위. 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평생을 바쳐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민서였다. 민서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밝은 웃음소리는 그의 차가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삶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 그는 아내 민서가 가장 좋아했던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깨달았다. 재혁은 차에 시동을 걸고 목적지도 없이 밤거리를 달렸다. 그의 차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그의 완벽한 삶을 비웃는 듯 했다. 화려한 넌사인, 웃고 떠드는 연인들, 그리고 행복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그 모든 행복한 풍경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그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는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그는 민서가 없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의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물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씻어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강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민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아 한적한 강변북로를 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허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덮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2명의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재혁은 그들을 보자마자 멈춰 섰다.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여인의 얼굴은 그의 아내 민서와 똑같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아내 민서와 똑같았다. 그의 아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의 아내와 똑같이 생겼을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떨렸다. 그는 그들에게서 그의 아내 민서를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당신, 누구세요? 당신은 나의 아내 민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슬픔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대답했다. 저는 강수진입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 민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는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수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민서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는 민서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싶었다. 이재혁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의 아내 민서와 똑같이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강수진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서의 목소리보다 낮고 그녀의 눈빛은 민서의 눈빛보다 훨씬 더 슬펐다. 그녀의 옆에 잠들어 있는 2명의 여자아이들은 민서와 똑같이 생겼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인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저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서 저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내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싶었다. 수지는 재혁의 명함을 보며 놀랐다. 그녀는 그가 유명한 금융그룹 지우스의 CEO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서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재혁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모릅니다. 저는 강수진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재혁은 수진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 민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는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수진이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싶었다. 재혁은 자신의 차로 돌아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강수진이라는 여자를 찾아봐.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의 가족, 그녀의 과거,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재혁의 말에 놀랐지만 그의 명령에 따랐다. 비서는 수진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리고 잠시 후 비서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강수진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모님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재혁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서는 그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왜 그녀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의 쌍둥이 동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재혁은 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동시에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숨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민서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그는 민서가 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을 버렸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재혁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의 아내 민서의 쌍둥이 동생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재혁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민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재혁은 수진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민서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는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수진이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싶었다. 재혁은 자신의 차로 돌아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나의 아내 민서의 과거에 대해 다시 조사해. 그녀의 가족, 그녀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재혁의 말에 놀랐지만 그의 명령에 따랐다. 비서는 민서의 과거에 대해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잠시 후 비서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사모님의 과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재혁은 비서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민서의 과거를 통해 그녀의 쌍둥이 동생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민서의 과거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이재혁은 낡은 서류초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비서가 전해준 보고서에는 그의 아내 민서의 과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민서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어릴 적 헤어졌다는 사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마음은 5년 전의 과거로 돌아갔다. 민서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5년 전 이재혁은 금융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감정이라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민서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한 미술관에서 민서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고 그녀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했다. 민서는 그의 삶에 들어와 그를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그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연인이자 친구였다. 그들의 행복은 딸 서윤이가 태어나면서 절정에 달했다. 서윤이는 민서의 눈을 닮아 별처럼 반짝였고 민서의 웃음을 닮아 해맑게 웃었다. 재혁은 서윤이를 꽉 껴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가족과의 행복을 원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서윤이와 민서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재혁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사모님과 서윤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혁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은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민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야, 일어나.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의 행방을 물었다. 경찰은 그에게 말했다. 딸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 밖으로 튕겨나갔거나 강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재혁의 심장을 찢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재혁은 서윤이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재혁은 서윤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전 세계의 고아원과 병원, 그리고 경찰에 그녀의 사진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되었다. 그는 서윤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금 감정이라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일과 성공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한 여인과 2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의 아내와 딸과 똑같이 생겼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잃어버린 사랑과 딸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수진과 2명의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아내와 딸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다시 들어와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민서의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민서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어릴 적 헤어졌다는 사실.
왜 민서는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겼을까? 왜 그녀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을 버렸을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의 과거를 통해 그녀의 쌍둥이 동생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민서의 과거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서류초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동시에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진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진실을 통해 그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재혁은 며칠 동안 강수진과 두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전해준 보고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민서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5년 전부터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희망이 피어났다. 그는 민서의 쌍둥이 동생에게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는 두 아이들에게서 잃어버린 딸 서윤이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밤이 되자 수진과 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그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밤이 춥습니다. 이걸로 아이들을 덮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재혁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빛에서 어떤 슬픔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그의 겉옷으로 아이들을 덮어주었다. 재혁은 수진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강수진 씨, 저와 함께 가시죠.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재혁의 제안에 망설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당신이 왜 저를 도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서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지 궁금했다. 재혁은 수진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강수진 씨, 저는 5년 전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의 아내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저의 딸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수진은 재혁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그의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서 떠나지 못하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서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의 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수진은 재혁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환상을 깨뜨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된 희망이 그녀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혁은 수진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들이 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딸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수진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세상의 아픔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2명의 아이들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사랑했다. 재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강수진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저의 아내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아이들이 저의 딸이 아니더라도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진은 재혁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내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이들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아저씨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혁은 수진의 조건에 미소 지었다. 당연합니다. 강수진 씨는 이 아이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들은 함께 길거리를 떠났다. 수진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들고 아이들을 꽉 껴안았다. 재혁은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함께 그의 채 올라탔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재혁의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웅장했다. 수진은 저택의 화려함에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재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수진과 2 아이들이 이재혁의 저택에 들어선 순간 그들의 존재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는 평소 정적만이 가득했던 이 거대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하인들은 이재혁이 데려온 낯선 여인과 아이들을 보며 의문을 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처음 보는 미소를 보았다. 이재혁은 아이들이 그의 팔에 안겨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삶은 순탄치 않았다. 수지는 화려한 저택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낡은 옷을 입었고 호화로운 음식 대신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이재혁이 자신에게서 그의 아내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랐다. 이재혁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의 아내 민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의 성격은 민서와 달랐다. 민서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업을 이해했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부드럽고 다정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위로했다. 이재혁은 수진에게서 민서의 모습을 찾고 싶었지만 수진은 그에게서 민서와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진에게서 새로운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저택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자신이 어떻게 두 아이를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버려진 고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재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재혁은 자신의 아내 민서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 5년 전의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쳤다. 그는 사고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기록은 조작되었고 경찰 조사는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그는 민서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계획한 음모였다. 재혁은 수진에게 자신의 발견을 알렸다. 수진아, 민서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민서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그들은 서윤이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서가 그의 사업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수진은 재혁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서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민서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그녀는 민호를 잃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음모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이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재혁의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들은 5년 전 민서가 사망하기 전에 그녀가 재혁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는 당신을 배신할 거야.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라고 말했다. 재혁은 민서의 말을 떠올리며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의심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는 그들의 금융 기록, 그들의 가족, 그들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그림자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림자가 민서를 죽이고 그의 딸을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림자를 잡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수지는 재혁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능과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했고 그는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재혁의 저택 서재는 마치 비밀 정보국의 본부처럼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동원해 5년 전의 사건을 다시 파헤쳤다. 서재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찼고 이재혁과 강수진은 밤낮으로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재혁은 그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이용해 5년 전의 사고 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그는 사고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기록은 조작되었고 경찰 조사는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그는 민서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계획한 음모였다. 수지는 이재혁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능과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사랑과 동시에 분노와 절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민서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민서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민호를 잃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음모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민서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들은 민서가 사망하기 며칠 전 그녀가 이재혁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는 당신을 배신할 거야.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라고 말했다. 이재혁은 민서의 말을 떠올리며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의심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는 그들의 금융 기록, 그들의 가족, 그들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블랙 로터스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블랙 로터스가 민서를 죽이고 그의 딸을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블랙 로터스를 잡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수지는 이재혁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능과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했고 그는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재혁은 전문 포렌식 분석가들을 동원하여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복구했다. 그 결과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민서의 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검은색 밴이 고의적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미끄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재혁은 이 영상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사업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재혁은 더 깊은 조사를 통해 사고 현장에 경찰 보고서에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민서의 차에서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재혁이 동원한 전문가들은 사고 차량의 내부에서 아이의 카시트가 강제로 분리된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의 또 다른 CCTV 영상에서 그들은 검은 밴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민서의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것은 바로 아이였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들의 딸 서윤이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 이재혁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5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윤이를 찾고 싶었다. 그는 서윤이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서윤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다. 수지는 서윤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의 딸을 사랑했다. 그녀는 민서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재혁의 옆에서 그를 위로했다. 재혁 씨, 서윤이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서윤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재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네가 나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수진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블랙로터스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들의 금융 기록과 그들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들은 블랙로터스가 그림자라는 인물에게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그림자가 이재혁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재혁의 친구였다. 이재혁은 친구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의 복수심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친구를 잡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재혁의 저택서재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정의를 위한 전장이 되었다. 이재혁은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블랙로터스와 그의 옛 친구 박형석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분노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박형석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를 속이어야 합니다. 그를 우리의 함정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이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블랙로터스의 조직도와 그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띄워놓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수진은 이재혁의 옆에서 그의 계획을 들으며 그의 천재적인 두뇌에 감탄했다. 그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상대의 심리를 읽었다. 그는 마치 체스게임의 그랜드 마스터처럼 상대방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은 그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녀와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녀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재혁 씨, 박형석을 유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수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나는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지. 그의 유일한 약점은 욕심이야.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지. 나는 그의 욕심을 이용할 거야. 이재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형석이 그의 욕심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함께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블랙로터스의 금융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기로 했다. 이재혁은 그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블랙로터스의 비밀 계좌에 가짜 정보를 흘렸다. 그들은 블랙로터스의 자금 흐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조직을 와해시키려 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밤낮으로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한지은은 이재혁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능과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했고 그는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계획을 마치고 이재혁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민서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 그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민서와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과 순수함에 반했다. 수진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다. 재혁 씨,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에게서 민서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너 자신을 사랑해. 너는 민서와 달라. 너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진은 이재혁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민서의 그림자를 찾았지만 이제 그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말했다. 재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뜨거웠고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고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릴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재혁은 박형석에게 블랙로터스의 비밀 자금이 숨겨진 곳을 알아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형석은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이재혁을 만나기로 했다. 이재혁은 박형석을 만날 장소에 미리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는 박형석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었다. 그날 밤 이재혁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나는 박형석을 만나러 가. 그는 블랙로터스의 핵심 인물이야. 그를 잡으면
우리는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릴 수 있어. 수지는 이재혁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재혁 씨, 혼자 가지 마세요.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함께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이재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수진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수진아. 나는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수진과 아이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박형석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블랙로터스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는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이재혁은 약속 장소인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은 텅 비어 있었고 퀴퀴한 냄새와 함께 불안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옆구리에 숨겨둔 칼을 만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좇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창고의 한가운데 희미한 불빛 아래에 박형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눈은 재혁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혁, 네가 감히 나를 여기에 불러내다니 정말 용기가 대단하군.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이재혁은 박형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박형석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재혁은 박형석에게 서류 파일과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 서류들에는 네가 블랙로터스의 자금을 세탁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USB에는 네가 민서의 차를 조작하고 서윤이를 납치하는 영상이 담겨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박형석은 재혁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재혁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재혁에게 다가가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재혁은 재빨리 그의 손을 피했다. 네가 감히 나를... 박형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때 박형석의 등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재혁이 알고 있는 태양그룹의 한 임원이었다. 재혁은 친구의 배신에 이어 또 다른 배신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동시에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었다. 박형석은 재혁에게 말했다. 이재혁,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회사, 너의 돈, 그리고 너의 아내와 딸까지.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혁은 박형석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박형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박형석의 부하들이 재혁을 둘러쌌다. 재혁은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는 싸움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그들을 이기고 싶었다. 그는 그들을 통해 그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그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박형석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형석의 목을 잡고 그에게 소리쳤다. 네가 내 아내를 죽였어. 네가 내 딸을 납치했어.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박형석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재혁의 옆구리를 쐈다. 재혁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박형석은 재혁의 손에 들린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빼앗으려 했다. 재혁은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움켜쥐었다. 이재혁, 이제 그만 포기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알 수 없어. 너는 이미 끝났어. 박형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재혁은 자신의 옆구리에 박힌 총알을 뽑아 박형석의 손을 찔렀다. 박형석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놓았다. 재혁은 그 틈을 타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들고 창고 밖으로 도망쳤다. 박형석과 그의 부하들은 재혁의 뒤를 쫓았다. 재혁은 창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는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그의 몸은 무거워졌다. 그는 겨우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수진아, 나야. 나 재혁이야.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찼다. 달기누아. 재혁 씨 어디에요? 무슨 일 있어요? 왜 목소리가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수진아, 나 박형석을 잡았어. 나는 블랙로터스의 모든 것을 알아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재혁 씨, 제발. 괜찮아요.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수진아, 나는 서류와 USB를 가지고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너는 나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사랑해, 수진아. 재혁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다. 수진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혁의 마지막 말을 듣고 그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고 동시에 그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재혁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재혁의 목소리가 끊긴 후 강수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사랑해, 수진아를 수십 번이고 되뇌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슬픔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2명의 여자아이들, 하나와 사나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를 껴안고 울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빠 같은 존재를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엄마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엄마의 슬픔을 함께 치유했다. 다음 날, 세상은 이재혁의 실종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의 차는 서울 외곽의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그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태양그룹은 혼란에 빠졌고, 박형석은 민호가 죽었다고 믿었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에게 남긴 블랙로터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찾기 위해 민호의 저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민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믿었다. 수지는 민호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민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했다. 사랑해, 수진아.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민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민호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그의 유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 수지는 민호가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민호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모든 장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갔던 공원, 그들이 함께 갔던 미술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밤을 새웠던 서재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았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떠올렸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그녀와 민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드라이브 안에는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과 박형석의 범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호가 자신을 위해 남긴 영상 편지가 있었다. 수지는 영상 편지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고 너를 위해 이 싸움을 끝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진은 민호의 영상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녀는 민호가 남긴 USB 드라이브를 들고 한 신문사 기자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기자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 USB에는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이재혁 부회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자는 수진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수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민호가 남긴 USB 드라이브를 공개하고 블랙로터스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민호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형석은 세상에 그의 악행이 알려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블랙로터스는 해체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민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릴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박형석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후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블랙로터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민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민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다. 강수진은 두 딸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수진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민호 씨, 민호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미안해, 수진아. 너를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죽음을 위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블랙로터스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강수진은 민호의 고백을 듣고 그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증오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버지 이재혁을 찾아갔다. 이재혁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그를 꽉 껴안았다. 아들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그는 아들을 잃은 것을 후회했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그는 아들에게 사과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힘들게 만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 그는 이제 행복했다. 그리고 민호는 강수진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저택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에 서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반했어. 나는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하객은 오직 그들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서로를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장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시작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꽃을 피웠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그들은 수진의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는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